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7월 31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좀 장 끝나기 전에 좀 나가봐야 돼가지고 일단 이제 지금 2시 반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오늘 좀 아쉽죠. 오늘 왜냐면 아침부터 좋은 뉴스들이 정말 쏟아졌는데 참 시장 어렵습니다. 예. 항상 기대라면 또 반대로 가고 이거 좀 우려하면 또 오르기도 하는 게 좀 시장인데 시장 예측은 사실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단기적인 예측은.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제 한미 협상이 타결됐고 뭐 당연히 긍정적입니다.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시장은 일단 오히려 이걸 제로 노출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오히려 좀 크게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고 조선만 파티를 했죠. 조선주가 이번에 최대 수혜예요. 뭐 이번에 3,500억 달러 투자 중에 1,500억 달러 이제 펀드 조성해서 이제 대미 조선 사업 이제 진출할 때 아마 지원을 좀 하려는 모습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은 뭐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가장 수혜죠. 이제 미국의 조선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좀 앞서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아쉽습니다. 조선은 좋은데 또 자동차는 폭락하고 자동차가 문제일까요? 예. 어쨌든 뭐 관세 부과하는 것 자체는 악재인데 25에서 10으로 낮춘 것까지는 좋은데 글쎄요. 오늘 뭐 이렇게 빠질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자동차는 좀 힘든 그런 오늘 하루를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미국부터 좀 말씀드리고 뭐 한미 무역 합의 설명드릴게요. 오늘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한미 이제 무역 합의 때문에 묻혔지만 메타랑 MS가 엄청 좋은 실적을 냈어요. 시간에서 급등하고 있고 이것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 FMC는 그냥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LG엔솔이 4680 배터리 공급 무산됐다는 뭐 단독 보도 뭐 IB 토마토인가요? 아마 거기서 나왔던 것 같은데 무산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단독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이 텍사스에 또 원전 진출한다. 그래서 아마 이제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랑 같이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 리뷰, 이거 철강업종 시사점, 그리고 LF 배터리 공급 계약 어제 했죠. LG가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미 투자 3,500억 중에 3,500억 불 중에 1,500억 불이 이제 한미 이제 이번에 조선업종에 이제 관련된 건데 한미 조선업체 시총을 이걸 상회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삼성전자, JVM, SNS텍, FST, 하나마이크론, HK노엔, 유한양행, 롯데정밀화, ICSC, 주성엔진은 이제 대부분 실적인데 오늘 뭐 다는 못했어요. 그래서 못한 건 또 내일 해드리고 일단 오늘 좀 말씀드려야 될 것들은 다 정리해가지고 좀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공시가 좀 많습니다. RFHIC, LG엔솔, LG엔솔은 사실 테슬라 배터리 공급 계약이고 효성중공업, SK이노베이션, 리파인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금리 내릴 생각하지 말라고 했고요. 바이오로전 고집이 셉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시간의 기준으로 시총 4조 달러 넘겨버렸습니다. 다우 빠졌고 나스닥 올랐고 S&P 500 내렸고요. 반도체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올랐고 달러 올랐고 환율 올랐고 유가 올랐고 사실 이런 매크로 지표는 별로 안 좋아요. 증시에는. 그래서 이제 금리 동결됐지만 9월 인하 가능성은 낮아졌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좋았고요. 미국 2분기 GDP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익 매물 나오면서 미국은 좀 흔들렸고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고 이따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세하게. 파웰 의장은 뭐 결정된 거 없다 9월에. 그렇지만 인하 가능성은 없는 듯한 그런 좀 멘트를 했어요. 사실. 그래서 시장에 좀 악재였고요. 이날 발표된 이제 미국 2분기 GDP는 좋았습니다. 근데 수입이 줄어서 그런 거죠. 1분기 수입을 너무 늘리니까 수입이 늘어나면 GDP가 깎여요. 수입이 감소하면 GDP가 올라가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2분기는 반대 효과. 그래서 이것도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내용을 보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성장을 한 거죠. 3%. 시장 예상보다는 어쨌든 좋았습니다. 소비 지출도 좀 약간 증가해졌고 인도에 대해서는 이제 25% 관세 때리겠다. 그래서 인도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시각을 갖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인도가 미국에 수출하는 게 인도 GDP에 2.5%인가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인도 경제는 별 타격은 없어요. 큰 타격은 없지만 인도의 제약 산업은 수출을 많이 합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인도 제약 쪽은
악재가 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의약품은 아직 관세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뭐 크게 타격받기는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우리랑 다르게 미국 수출 비중이 얼마 안 되는 국가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8월 1일이 관세 협상 데드라인이며 더 이상 관세 유예 없다 못을 박았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 한국과 결론이 났고 구리 수입품에 대해 관세 50% 이제 명령을 했는데 이게 구리 전체가 아니라 구리 원재료 있죠. 광물이라든가 이런 거랑 그 정제된 구리 있죠. 그거는 제외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구리가 일부 들어간 반제품이 있습니다. 거기만 적용. 그래서 이거 뭐지? 구리가 생각보다 관세 적용 범위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구리 선물 가격이 폭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또 기회가 되겠죠. 뭐 구리가 이렇게 빠진다면 기회가 되겠지만 구리값이 폭락한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모든 구리가 아니라 일부 아주 적은 구리 반제품만 관세 때렸다. 그래서 이 구리는 폭락.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실적 좋았고요. 연준이 분열됐습니다. 지금 윌러랑 보우먼 연준 이사가 반대표 던졌는데 1993년 이후 처음으로 2명의 반대표가 나온 거예요. 원래 반대 잘 안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9월 인하 가능성이 높잖아요. 2명이 반대했으니까. 근데도 인하 가능성이 더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파웰 의장이 고집스럽게 금리 인하에 신중하자. 그러니까 2명이 반대했지만 일단 지금 생각보다 이번 FOMC는 매파적이었고 대부분의 위원들은 금리 동결 반대, 금리 인하 반대, 9월도 좀 반대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 확률이 9월에 4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러면 정말 애매해진 거죠. 이거는 증시 악재입니다. 금리 인하 확률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결정된 거 없다. 여전히 물가 높다. 그리고 관세 같은 일회성 가격 상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내용은 맨날 했던 얘기 비슷한 거예요.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 FOMC도 그냥 미적지근했어요. 시장도 별로 관심도 없고. 과연 9월에 금리 인하 하는 거 맞냐? 거긴데 뭐 또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외쳐도 나는 그냥 내 갈 길 간다. 그리고 소비는 둔화된다. 근데 고용은 좋다. 물가는 목표치 이상이다. 그래서 금리는 못 낮춘다. 다수 위원들은 긴축적인 통화정책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여전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언제 할지는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자, 미국의 2분기 GDP는 성장했죠. 다만 수입이 줄면서 수입이 마이너스 30%는 감소했어요. 그죠? 1분기엔 37.9나 증가했는데 요거 때문이에요. 그리고 캐비넷의 국가경제위원회 이사는 경기 침체 올 거라고 했던 사람들 다 나와. 너네들 왜 거짓말했어? 좋잖아.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 GDP는 좋았다. 이렇게 좀 자화자찬하고 있고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수입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표면적으로는 좋은 거 맞으니까 2분기 GDP 예상보다 좋았다. 연준 빨리 낮춰라. 그러나 파웰 의장은 전혀 낮출 생각이 없습니다. 자, 메타 대단한 기업입니다. 매출 22% 증가, 주당 순이익 38% 증가, 광고당 평균 가격 9% 증가, 노출수 11%. 이 큰 회사가 계속 성장해요. 두 자릿수 이상. 광고 매출, 메타 앱 제품군의 일일 사용자, 그러니까 메타가 지금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하잖아요. 사용자 수가 34억 8천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매출 가이던스도 올렸고, 제일 중요한 게 자본 지출. 660억에서 720억. 기존 전망이 640억 달러였어요. 올렸어요. 하단을. 이것도 긍정적이에요. 내년엔 더 투자하겠대요. 명확한 금액은 안 밝혔는데, 그래서 내년 지출 또 예고. 이거는 우리나라한테도 호재죠. 반도체한테. 그래서 어쨌든 메타는 계속 투자하겠다. 알파벳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I 의심할 필요는 없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좋은 실적, 18% 매출 성장,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여기가 AI거든요. 이게 26%나 성장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시총 4조 달러 돌파. 사티아 나델라 CEO는 클라우드와 AI는 모든 산업과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 동력입니다. 애저가 클라우드 이름이죠. 연간 매출 34% 성장했습니다. 모든 GPU에는 스토리지와 컴퓨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뭐 GPU나 이런 그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붐의 또 다른 핵심 신호다. 그러니까 계속 시출 는다. AI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실적 발표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AI 지출 의심하지 말자. 일단 거기 내일 이제 아마존 나왔어요. 아마존이 어떻게 할지는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 좀 빠졌고 별건 없었습니다. 엔비디아 좀 올랐고 모건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메타 빠졌지만 장중엔 시간외에선 급등. 마이크로소프트도 보합 시간에 급등. 근데 마벨 테크놀로지가 좀 눈에 띄죠. 이게 그 주문형 반도체 만드는 기업이에요. 근데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 올렸고, 데이터 센터 내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네트워킹 제품하고 맞춤형 칩을 제조하는데, 특히 엔비디아의 블랙엘 칩이 수요가 늘면서 계속 만들어지면 그 데이터 센터에 이제 네트워킹이 많아지니까 이 수요가 같이 덩달아 늘어날 거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AI의 승자 진영에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마벨이 좋았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또 폭락을 했어요. 전일 실적 때문에 빠졌다가 또 경쟁 심화, 미국 성장 우려, 뭐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급락이 나왔고, 아디다스는 비용 때문에 경고하면서 관세 때문에 주가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가격 올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프리포트 맥모라는 광물 기업이죠. 광산, 구리. 최근에 올랐다가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수입품 아까 생각보다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다시 원위치되는 이제 폭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은 핵심은 미국 경제 지표 어쨌든 경고는 해요. 둔화는 되지만, 그리고 금리 인하할 생각 지금 아직 전혀 없고, 그리고 미국 AI 기업들은 실적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LG엔솔이 테슬라 4680 배터리 공급 무산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단독 보도라 이게 사실 여부는 확인하시고요. 미래에셋 김철중 연구원님이 텔레그램에 적으신 걸 좀 잠깐 읽어봤는데, 김철중 연구원님 의견은 뭐냐면 무산이 아니고 좀 지연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680 배터리는 탑재되는데 테슬라 혼자 만들기 좀 어려워요. 그럼 사실상 미국에서 4680 배터리를 공급할 업체는 LG엔솔 외에는 없죠. 뭐 파나소닉도 있겠지만. 그래서 무산됐기보다는 좀 지연되지 않겠냐. 근데 지금 시장은 핵심은 ESS죠. ESS고, 전기차 안 좋은 건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수요도 부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 무산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확인은 해봐야 됩니다. 이거 뭐 회사 측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고 막 얘기는 해주지만, 공급 무산보다는 좀 지연되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LG엔솔이 테슬라 믿고 투자를 한 거 있는데 이러면 뭡니까 이게. LG엔솔 입장에서 이제 황당한 거죠. 만약에 무산이 돼버리면 투자를 해놨는데. 그래서 저는 공급은 될 거라고 보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지연되는 것 같다. 근데 지금 핵심은 ESS 배터리이기 때문에 영향은 좀 있겠지만 뭐 그렇게 큰 충격을 계속 받을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현대건설이 미주리에 이어서 텍사스에 또 K1전 진출한다는 이제 내용이 있었는데, 시스테크 유니버시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여기랑 공동으로 원자력 전력망을 구축한대요. 근데 여기를 하는 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아시죠? 원전 업체. 여기랑 같이 이제 원자력 건설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MOU예요. 확정 계약은 아니고. 근데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와서 오늘 좀 주가가 아까 장중에 좀 올라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관세업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다 정리해봤어요. 자, 정리해드리면 관세율은 15% 이제 됐죠. 자동차도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근데 조선협력펀드 1,500억 달러,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2,000억 달러, 합쳐서 3,500억 달러죠. 그리고 LNG 1,000억 달러, 총 합치면 4,500억 달러예요. 그리고 농산물, 자동차 개방인데 여기에 의견이 갈립니다. 우리 한국 정부는 쌀과 쇠고기 추가 개방 없다. 근데 트럼프는 다 개방한다. 누구 머리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연합뉴스에서 이걸 이제 해주신 것 같은데, 입장 차이가 있어요.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우리는 쌀과 소고기 이미 많이 개방돼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남은 부분이 좀 일부 있거든요. 개방 안 한 거. 그게 비중이 0.3%예요. 100이면. 그러니까 이거는 개방 않기로 합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완전 개방이다. 자동차, 트럭, 농업, 뭐 미국산 제품. 뭐가 맞는 말일까요? 그래서 2주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가 만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얘기 나오겠지만,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쌀과 소고기는 개방 안 했다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미 투자펀드 수익 배분 요거 관련해서 하워드 러트닉스 미국 상무장관이 수익 90%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미국민들이 가져간다 이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다른 얘기합니다. 그게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제 보유한 다음에 재투자를 할 거다, 이런 개념인데, 그거를 마치 미국은 자기네가 다 가져가는 식으로 얘기한 것 같다.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말들은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좀 미묘한 좀 차이는 있죠.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명확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증권의 이재만 정규현 연구원이 근본 무역 합의로 국내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 그죠? 자동차 업종 수출 타격이 제한될 것 같다. 이런 점은 긍정적이다. 대미 수출의 자동차 비중은 33%가 되기에 관세율 인하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 관세율이 예전보다 우리는 0%였잖아요, 원래. 근데 이게 올라간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마냥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국내 경제가 좀 고생할 수는 있다. 다만 이제 반영은 했죠, 이 부분은. 예. 작년 11월부터 이미 한국 증시가 한번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시장 관점에서 이거는 환율이 떨어지는 신호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환율이 10원 하락하면 전월 대비 외국인이 월 1조를 산대요. 그래서 하나증권이 예상하는 올해 환율 저점은 1310원이니까 현재 대비 한 80원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1310원까지는 떨어질 걸로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아임증권의 이용찬 연구원이면 논란의 여전히 있어도 그래도 회수는 됐다. 불확실성. 근데 이미 이번 주에 좀 타결 가능성을 반영했기 때문에 반응은 좀 덤덤한 것 같다. 미국의 목적은 명확하다. 제조업에서 뒤처진 미국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제조업이 뒤처졌잖아요. 이 목적은 동맹국이 미국에다 공장 짓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제품을 미국은 수출해서 돈 벌겠다. 이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가 이제 진정한 하반기 같다. 그래서 하반기 적정 코스피는 2,800에 3,300. 그러니까 이제 아임증권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여전히. 왜냐하면 3,300이면 좀 다 왔잖아요. 사실상 좀 여기서 더 상승 여력은 좀 없는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NH투자증권은 이제 정혜경 연구원님은 대미 투자와 미국산 제품 구매 기준으로 보면 한국 협상 잘했다. 예. 그래서 24년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요. 일본이 8.1배의 투자를 하는 거예요. 흑자 규모로 보면 한국과 유럽은 각각 6.8배, 5.9배니까 절대 수치는 일본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흑자 규모로 봤을 때는 6.8배니까 뭐 괜찮은 것 같다. 근데 GDP로 보면요.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규모가 20%가 돼요. 사실 적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일본이 아마 13% 정도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에 놓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 내용이고, 일본, EU와 동일한 관세 적용은, 근데 이거는 호재죠. 일본과 EU랑 이제 똑같은 관세가 적용되니까. 다만 이제 좀 아쉬웠던 게, 우리 정부는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를 했어요. 근데 안 받아들여졌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미국 갈 때요, 관세가 2.5예요, 원래. 원래 2.5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무관세잖아요. 근데 이제 똑같이 15니까 우리 한국 입장에서 좀 뭔가 손해본 것 같죠. 그래서 12.5가 안 된 게 조금, 그게 오늘 좀 주식시장에 약간의 자동차에 실망 매물이 좀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쌀 쇠고기 이제 개방 안 하기로 했는데 트럼프는 개방했다고 또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좀 교통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동차 15%. 현대차증권은 이번 15% 관세는 국내 성장률 전망치에 이미 반영돼서 영향은 뭐 제한적이다. 경기 둔화 우려 완화로 은행 금융업종이 좀 강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언급해줬고, 왜냐하면 일본과 유럽에서 이 무역 합의한 다음에 은행 금융주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대미 투자하니까 조선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에너지가 대한 이제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해주셨고, 펀드가 이제 직접 출자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무역보험공사나 이제 수출입은행 등이 정책금융 통해서 대출, 그러니까 대출하고 보증하는 형식이 많지 않겠냐. 직접 이렇게 막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보증, 이게 대출 보증 같은 거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이제 직접 출자는 뭐 적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좀 종합해드리면 이미 반영했죠. 뭐 15% 이렇게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선반영했고, 최악은 지났고, 불확실성 제거는 맞고, 다만 이제 비용 부담이 생긴 거는 또 일부 좀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환율은 좀 떨어진다고 좀 적어주셨고, 그 다음에 자동차 관세가 15까지 된 거는 뭐 물론 이제 공평한데 12.5가 됐으면 더 좋았겠죠. 이제 그게 안 된 건 좀 일부 아쉽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역 합의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거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관세 협상은. 그리고 철강은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 등이 참석한 최고위급 의사결정 기구인데 매월 개최되는데, 여기서 그 이제 공급 감소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안정적 기존 거시 정책의 연속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산업 구조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런 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돈을 풀되 무질서한 뭐 증설, 공급 강의 이거는 좀 바로 잡겠다. 생산 능력 관리 감산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퇴출시킬 건 퇴출시키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발표는 정부 주도의 공급 구조 조정이 단순 구호가 아니라 진짜로 일관적으로 하겠다는 그거를 확인시켜줘서 긍정적인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익률이 개선되겠죠. 출혈 경쟁이 완화되니까 수요가 극적 반등은 아닌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이렇게 공급이 주는 건 철강이나 또 석유화학 업종에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어제 LFP 배터리 이제 공급 계약 맺었죠, LG. 그래서 그 규모로 따지면 연간 14.4기가와트 정도 될 거래요. 그래서 연간 6,930억을 LG엔솔이 보조금으로 받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호재가 맞아요. LFP ESS 생산 능력을 이제 앞으로 30기가와트까지 지금 16.5인데 2배 정도 증가시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많은 기업들이 좀 투자하고 있고 특히 테슬라가 제일 적극적이죠. 테슬라가 랩탑 레스롭인가요? 예, 레스롭 메가팩토리가 매년 1만 개의 메가팩,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전력을 3,60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인데 이걸 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간 생산 능력은 40기가, 중장기적으로 100기가 이 생산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고 상하이에도 메가팩토리가 있어요. 연간 1만 개. 테슬라 현재 연간 40기가와트의 ESS를 설치 중인데 북미만 15기가와트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건설 중에 LFP 배터리 생산 그 능력은 10기가와트인데 이건 이제 테슬라 쪽에 아마 사용이 좀 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지금 LG엔솔은 전기차 쪽이 요즘에 안 좋잖아요. 아까 4680 배터리도 전기차 쪽인데 소음이 되게 많습니다. 안 좋고 한데 LFP ESS 쪽으로 이렇게 공급이 이미 되면서 이 부분을 좀 확보한 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ESS 시장을 계속 좀 주목을 하자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조선은 대미 투자 3,500억 불 중에 1,500억 달러 일단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금일 다수 언론에서 이제 1,500억 달러 조선 협력 펀드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고요. 세부 사항은 공개는 안 됐습니다. 근데 미국의 죄송합니다. 한화가 미국의 이제 현지 조선소를 인수했죠. 근데 다 노후화됐고 미국의 현지 조선소를 또 인수하려면 돈이 또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정부가.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하나오션에 비해 좀 대미 투자 이거 해야 되나 고민하던 다른 조선사들도 이제는 가야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더 진출을 할 거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종들한테 좋고 미국의 앞으로 선박발주가 되면 한국이 다 싹쓸이 할 수도 있죠.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무역 협상을 통해서 한국 조선이 정말 최고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게 확인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미국의 먹거리가 많으니까 미국의 진중 여기 기자재 업체들 다.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긴 하지만 얼마나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대요.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는 견조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2분기 후실적 제외한다면 이번에 실적도 좋은데 대미 투자 패키지가 이번에 이게 가장 큰 주가의 촉매제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 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 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자, 이제 기업 좀 분석 좀 해드릴게요. 삼성전자가 IR 통해서 오늘 IR 했거든요. 테슬라로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160억 달러 규모 선단 공정 적용 첨단 제품 수주를 확인했고, 이를 기점으로 해서 향후 대형 고객 추가하겠다. 아마 퀄컴 같아요. 퀄컴을 좀 기대하는 모습이고, 테일러의 이제 요 파운드리 공장은 26년부터 가동하고요. HBM4가 이미 샘플 출하가 됐대요. 이건 긍정적인 뉴스죠. 올해 물론 상반기에 하이닉스는 먼저 했지만 일단 샘플 출하됐다는 거, 이제 개발이 끝났다는 얘기죠. 사실상 이젠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HBM4를 만들 때 베이스 타임 맨 밑에 있는 이제 기판이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삼성은 직접 만들고요. 하이닉스는 TSMC가 만들어줘요. 예. 그러니까 삼성은 그걸 좀 더 이제 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 입장에서. 예. 저희 직접 다 하니까. 그리고 원시 나노 생산 능력의 확대를 하기 위해 투자를 늘리겠다. 메모리 시장은 전 응용초에 걸쳐 수요 좋다. 예. 그리고 하반기 디램 시장은 가격이 더 오를 걸로 보고 있고, 낸드도 3분기부터 전반적으로요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HBM3는 공급이 늘어나니까 마진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JVM 어제 실적 발표했거든요. 근데 실적이 너무 잘 나왔고요. 되게 잘 나왔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서프라이즈. 내수보다 수출이 좋아요. 수출이 확실히 좋았고, 북미에는 카운트메이트라는 중대형 바이알 이제 약을 만드는 기기죠. 예. 그래서 제조기기 판매 호조 보였고, 그러니까 JVM은 참고로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약국에 가면 약을 자동으로 조제해주는 그런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 기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주로 미국과 유럽에 수출하는데, 유럽에는 매니스 로봇 팔이 있어요. 또 그 기계 안에 얘가 이제 약을 분류해 주는 거죠. 내수는 안 좋죠. 왜냐하면 이제 의정 갈등 때문에. 근데 역성장이 끝나가는 것 같아요. 원래 8% 성장하다 작년에 역성장했는데 해결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자사주 1,100억 가량의 배당 가능이 고려하면 주가 싸다. 네, 그래서 저도 동의하고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SNS텍은 실적이 좋았습니다. 서프라이즈는 실적이 낮고, 주로 중국 쪽이 좋아요. 중국 고객사들의 주문이 풀 부킹돼 그냥 다 예약이 끝났답니다. 그래서 중국 내수가 좀 좋은 상황이고, 하반기에도 수요 확대 및 고수익성 제품으로 전환이 지속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하반기 실적도 2분기 분위기 이어진다. 고객사 그리고 삼성전자죠. 이 파운드리가 좋아지면 SNS텍 가동률도 올라가니까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인 신공장이 7월 30일 날 만약에 완공이 되는데, 이제 오늘 완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3분기 중에 장비 반응이 시작될 거니까 EUV 관련된 블랭크 마스크 시장 진입도 기대를 해보자라는 내용 같습니다. 중국 좋고 EUV 모멘텀도 기대되고, 다만 주가 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보유 관점은 좋지만 신규 투자는 조금 지금은 좀 쉽진 않죠. 어쨌든 내용 좋고요. FST는 어떻게 보면 이제 둘이 경쟁하는데 상대적으로 부진했지만 최근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적자폭은 축소되지만 칠러 수요는 아직 개선은 좀 제한적인데, 그래도 내년 기대해보자. 자회사 손익도 개선되고 본업이 성장이 이끌 거다. 특히 칠러는 온도를 낮춰주는 장비고요. 펠리클은 이제 부품이죠, 부품. 예. 마스크를 보호해주는 부품인데, 요거 영업이익이 내년에 무려 342%나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고객향으로도 공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중국 회사들도 투자가 재개돼서 좋게 보고 있고요. 근데 핵심은 EUV 공정에 쓰이는 펠리클이에요. 요 마스크를 보호하는. 요게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산성 테스트를 하고 있고, 2나노 파운드리에는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성이 테슬라의 2나노 공정을 따냈는데 28년부터인데, 이 FST가 이거 양산에 성공을 한다면 여기 공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테슬라 공정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수혜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력 고객사의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는 또 이렇게 온도 조절기 있죠. 온도 조절기에서 냉매를 쓰거든요. 근데 기존 냉매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산화탄소, 요거를 이제 선택하는 게 의무화 될 것 같다. 약간 친환경적인 이제 칠러로 쓰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도 수혜를 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칠러, 온도를 낮춰주는 장비, 아까 펠리칼 두 가지 면에서 좀 내년에 기대를 해보자 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아직도 FSD를 좀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 좀 주가 올랐지만 여전히 밸류, 그러니까 뭐 실적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한번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로는 이제 어제 인적 분할 취소된 거 아시죠?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정말 저는 이제 개인 투자분들 박수 쳐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분할하기로 했잖아요. 분할하려면 주총을 해야 되는데 주총에서 이걸 그러니까 효력 정지하는 거를 받아들여줬어요. 법원이. 그래서 일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분할이 정지가 되는데 근데 회사가 그냥 철회해버렸어요. 분할 안 하겠다고. 어제. 그냥 아예 29일 날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인적 분할이 되면 왜 안 좋으면 이제 신설회사가 있잖아요. 지주사, 신설회사. 지주사에 좋은 게 뭐라가요? 근데 보통 우리는 지주사가 할인받는다고 생각하죠. 알짜가 지주사 밑에 들어가니까 할인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싫죠. 당연히. 그래서 사업회사는 수익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좀 되게 우려가 컸는데 일단 취소를 했습니다. 안 하기로. 그래서 여기에 뭐 브라질 법인이라든가 하나모티리얼즈가 굉장히 알짜 회사들인데 그게 뭐 지주회사로 가니까 주주분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근데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실적 위주로 보자. 그래서 베트남 실적 성장이 좀 중요하다. 베트남 법인.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의 메모리약 매출 비중이 90%니까 굉장히 높고 하나마이크론은 이제 HBM은 보다는 거의 전통 반도체 있죠. 이쪽이에요. 후공정. 그래서 안 좋았죠 그동안. HBM보다는 이제 전통 반도체는 수요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내년까지 이어지는 베트남 법인 실적 성장세 감안하면 매수 접근도 유효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거지만 저는 이제 박수를 왜 쳐주냐면 파마리서치 아시죠? 파마리서치는 머스트 자산운용이란 데서 이제 행동주의도 하죠. 거기서 이제 성명서도 내고 너네 그렇게 하지 마라. 펀드가 주도해서 이걸 막았거든요. 근데 하나마이크론 달라요. 소액주주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의견을 개진해서 이걸 법원에서 막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너무나 대단한 그림이죠. 그래서 요게 저 기억하시죠? 액트 아시죠? 액트 플랫폼. 제가 액트에서 이 방송 이제 2번 정도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다음 달에도 이제 한 번 더 찍거든요. 그래서 액트라는 플랫폼을 소개해드렸는데 액트는 뭐냐면 이제 소액주주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주주 인증하고 그 플랫폼 들어가서 이제 주주 활동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서로 모이는 거죠. 이 회사 뭐냐? 왜 우리 가치를 떨어뜨리냐? 모여서 이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행동을 했는데 막았잖아요. 인적 분할. 그러니까 너무 잘한 거죠. 소액주주 권리 향상에 지금 이게 액트가 큰 역할을 해줬고 그리고 여기서 모이셔가지고 했던 분들이 결과가 있으니까 하나마이크론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되게. 그래서 이런 이제 방어를 했다는 게 뭐 너무 고무적이다. 그래서 저는 좀 너무 이제 여기 주주분들도 고생하셨고 좀 한번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HK 이노웨는 하반기엔 이노인이다 라는 내용인데 실적은 안 좋았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숫자만 보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주가 좋았죠. 왜냐하면 2분기 실적 안 좋은 게 헛개수 있죠. 페트 음료. 그거 회수했어요. 2분기에 그 이슈가 있어요. 동원 시스템즈 횡성 공장에 무균 충진 설비에서 제가 이게 검색해 보니까 이상이 발견돼 가지고 일부 제품에 변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제 회수를 한 거예요, 다. 그럼 이게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원가가 상승했다. 이런 좀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이지 본업은 잘했어요. 전문의약품 25, K캡 33, 수액 17%.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체 영업이익도 32%나 성장했고 기존 대비 14% 이제 올해 이익 전망도 올렸어요. 그러니까 2분기 부진에도 상향한 이유는 7월 29일, 25 6절기 코로나19 백신 그리고 하반기에 코로나 백신 유통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이게 또 잡힙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95억 정도가 매출로 잡힐 거래요. 순액. 그 HK이노엔의 실적 성장 모멘텀 하반기 기대되는 데다가 K캡 임상 데이터, 세부 데이터가 10월 말에 나올 거예요. 이번에 데이터 얼마 전에 나왔던 건 괜찮았죠. 그래서 미국 시장 진출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경쟁 약물 그 복켄자는 미국에 이미 출시됐는데 이 제품보다 임상 결과는 더 우위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도 해소, 이제는 데이터, 임상 데이터 기다릴 때죠. 그래서 위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죠. 요거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 계속 좀 관심이 필요하고요. 유한여행도 목표 주가 올렸지만 주가는 좀 부진했습니다. 하반기에 아미반타마, 폐암 치료제, 피아 주사 있죠. 여기 근육 같은 데 넣는 그걸로 미국 허가 예상을 하고 있고, 마리포사 요게 이제 그 유한양행과 존슨앤존슨이 같이 하는 거죠. 폐암 치료제. 최종 생존 기간이 나와요. 전체. 아주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경쟁사 타그리소보다 1년이 앞서요. 1년이 더 길어요. 생존 기간. 암 환자가 1년 더 사는 거예요. 예, 유한양행 걸 처방을 받으면. 근데 전체 데이터가 이제 올해 4분기에만 나올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 원료의약품 수주 확대. 그래서 이번 실적도 좋았고, 해외 사업부도 고성장, 유한약도 좋았고, 레이저티님, 요 폐암 치료제 일본에 출시해서 또 로열티도 받고 있고,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 129%나 성장할 것 같고요. 3분기에도 실적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미래에셋증권에서 훨씬 높게 봐요. 577억, 시장은 374억. 그리고 이제 원료의약품 회사가 유한화학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생산 능력이 99만 리터인데 최근 화성공장 29만 리터 등 이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증설하는 거예요. 이렇게 증설한 이유가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원하니까, 물량에 대한 문의가. 그래서 원료의약품, 그러니까 CMO죠, CMO. CMO도 어쨌든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그러니까 신약도 하고 CMO, 바이오 위탁 생산까지 하는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주가는 조금 좀 답답했지만 뭐 나쁠 건 없는 상황이고요. 회사에서 이제 Q&A 있었나 봐요. 레이저티닙은 1차 치료제를 좀 기대하고 있다. 타그리소가 지금 미국에서 1등이에요. 저거부터 처방하거든요. 폐암일 때. 근데 레이저티닙이 1차 치료제가 되면 타그리소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매출 5조 이상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좀 기대하고 있고, 경쟁이 좀 심화되는 거 아니냐, 폐암 치료제. 근데 5, 7년 이내에는 라이벌이 될 만한 그런 약물은 없다고 또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요. 롯데정밀화학 2분기 실적은 이미 지나갔고 오늘 주가 올랐죠. 하반기 좋다. ECH, 에폭시, 페인트에 들어가는 원재료인데 이게 원재료인 프로필렌은 가격이 떨어지고 ECH 판가는 올라가요. 그럼 이게 벌어지죠, 마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좋게 보고 있고, 하반기 영업이익은 상반기보다 2배 정도. 롯데정밀화학 판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나 유럽은 글리세린을 원재료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롯데정밀화학은 ECH를 만들 때 프로필렌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얘 빼가지고 마진이 이익률이 나오잖아요. 이건 좋은데 이 글리세린은 이제 중국이 주로 해요. 근데 글리세린이 어쨌든 대규모 공급 강이 나와요. 요게 좀 공급 강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은데, 근데 24년 하반기 이후로는 이 글리세린 이 원재료가 글리세린이죠. 근데 요게 가격이 올라 버렸대요. 올라서 그치만 이제 그 부분은 일시적인 거에 그치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중국이 만드는 ECH는 원재료가 글리세린인데 이 가격이 계속 오르죠.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마진이 안 좋아지겠죠. 원재료 비용이 자꾸만 올라가니까.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글리세린이 보통 이제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이제 이 산림, 나무 같은 데서 나오다 보니까 산림을 파괴하는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이제 유럽에 수출하면 안 돼요. 그게 EUDR이 이제 내년에 시작이 돼요. 그러면 글리세린 생산량은 더 축소돼서 가격은 또 오르겠죠. 그러면 이제 중국 기업들은 마진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원재료가 계속 오르니까. 그래서 글리세린 기반의 ECH가 중국이 무려 절반이 그걸 쓰거든요. 유럽도. 그래서 최근에 실제로 우리나라 제품을 수입하고 있어요. EU가 실제로. 한국산 비중 평균이 11%, 22%로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롯데정밀화학한테는 당연히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드디어 살아난다. 2분기 이미 지나갔다. 그러니까 주력 제품이 ECH의 반등을 기대하면서 주가도 싸니까 한번 좋게 좀 봐보자 라는 내용이고요. ISC 실적 좋았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제가 읽어보니까 가장 큰 건 그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한테 대부분 공급하고 있어요. 테스트 소켓이죠. 이 소켓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고객사의 새로운 AI GPU형으로 테스트 소켓이 지금 그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엔비디아에도 아마 납품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추론용 시장도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AI 뭔가 칩을 만들 때 테스트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부분 ISC가 좀 담당하고 있다. 특히 여기 미국의 주요 4대 CSP, 클라우드, 여기 어디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요 4개 다 공급하나 봐요. 이걸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 쪽으로도 매출이 일부 발생. 주로 하이닉스겠죠, 아무래도. 아이셈이 인수를 하면서 이제 이번에 후공정 장비사 하나 인수한 거 있죠, 아이셈이. 이 부분도 아마 HBM 쪽에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면에서 AI랑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특히 데이터 센터에 직접 수혜를 받으니까 ISC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노공업도 좋고 ISC도 뭐 괜찮은 그런 모습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최근에 좀 부진했지만 실적으로 증명했고 영업이익 추정치를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좀 좋게 봐도 되지 않을까. 특히 AI의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기업으로 좀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도 하이닉스 비중이 높은 회사인데 좀 아쉽죠.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주가 급락. 그리고 3분기도 안 좋대요. 일부 장비 출하가 3분기로 이연됐고 또 3분기에 있는 게 4분기로 이연되고 막 이런 부분이 있나 봐요. 자꾸 이제 이게 매출 반영이 늦어져요. 안 하는 건 아닌데 그 3분기까지는 안 좋다. 근데 4분기에 그럼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 우려 때문에 지금 좀 빠졌다. 그러니까 이 이유 때문이라면 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좀 약간 아쉬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고객사 수주는 3분기 중 발생해 4분기 이후 실적 성장에 기여할 것 같고 중국은 4분기에 아마 실적에 반영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에 주로 공급합니다, 장비를. 근데 하이닉스가 하는 투자가 27년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하고 내년을 기대하는 건 좋은데 올해 가을까지는 좀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좀 아직은 답답할 수 있다는 건 좀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회복은 저는 뭐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M15X 아마 저게 청주 공장인가요? 새롭게 올해 11월에 아마 이제 오픈을 하죠. 거기서 아마 이제 장비 발주가 나올 텐데 그게 4분기에 반영될지 내년 1분기에 반영될지 모르겠어요. 그거에 따라 실적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으면 내년 1분기죠. 단기 모멘텀은 조금 부재해서 주가는 안 좋겠지만 인내심을 좀 발휘하신다면 좀 회복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적들 좀 말씀해드렸고 이제 공시 좀 말씀드릴게요. 자, RFHIC는 원래 통신장비 회사인데 방산용 레이더 있죠. 전력 증폭기도 만들어요. 그래서 사브 스웨덴 회사입니다. 세계적인 방산 회사인데 스웨덴 미국 법인에 거기에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사브로 돼 있고 이제 레이더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레이더 고출력 전력 증폭기, 레이더 시스템에서 송신 신호를 증폭해서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제품이에요. 요렇게 생겼어요. 레이더는 신호를 보내고 받는 과정에서 신호가 약해지니까 멀리 떨어진 표적을, 그러니까 신호를 주고받다 약해지잖아요. 표적이 멀어요. 그럼 탐지가 어렵죠. 그래서 증폭을 한대요, 신호를. 그때 쓰는 건데 옛날에는 진공관형을 썼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반도체요. 이게 이제 반도체로 된 거죠. 그래서 훨씬 신뢰도도 높고 수명이 길다. 그런 제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LG엔솔은 설명 안 드려도 이제 아시겠죠. 어제 LF 배터리 공급 계약 많이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이 어제 HVDC용 변압기 공장 증설한대요. 투자 많이 합니다, 요새. 직류죠. 직류로 바꿔서 고압으로 올려서 전류를 보내면 전력 손실이 줄죠. 그래서 효성중공업 지난해 국내 최초로 200MW급 전압형 HVDC를 기술을 개발했고, 이거 어떻게 보면 경쟁사가 LS 일렉트릭 같은 회사죠.
2017년부터 이런 개발을 시작했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위한 필수 설비입니다. 그래서 먼 거리까지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죠. 조현준 회장은 중공업 모든 분야가 중요하지만 HVDC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 1등 돼야 되겠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여기에 HVDC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력을 수도권으로 밑에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교류를 직류로 바꾸고 직류를 이제 전압을 확 올려서 고전압으로 쫙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하는 지역에 딱 도착을 하면 다시 교류로 또 바꿔서 필요한 곳에 보내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력 손실이 작기 때문에. 그냥 보내면 전력 손실이 너무 커요. 그걸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어제 이제 합병한다 그랬죠. SK온과 SK엠무브가. 그래서 오늘은 또 빠졌는데 참 어제는 폭등, 오늘 하루는 또 빠지고 참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합병은 긍정적인 거 맞아요. 합병 비율은 1대 1.66대 1로 돼 있고 SK이노베이션이 합병 대가로, 그러니까 SK엠무브랑 SK온에 이제 합병하는데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그러니까 요 둘이 합병하니까 SK온만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주를 받게 돼요. 그런 좀 구조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사업구조 개편하고 재무구조 좀 안정화시키겠다. 그리고 상장 안 하는 건 좀 긍정적인데, 일단 이제 요 두 회사가 합쳐지면서 배터리 회사랑 합쳐지죠. 그래서 액침 냉각 기술 갖고 있거든요. SK엠무브가 데이터 센터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 배터리에 넣겠다는 거예요, 기술을. 그래서 배터리에서 열이 나오는 걸 좀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 예. 그러니까 액침 냉각 기술을 배터리 기술에 접목하겠다. 요거 개발 중에 있고, CPT, 배터리 셀 모듈, 그 다음에 팩으로 가거든요. 근데 모듈 없애고 그냥 바로 팩으로. 이거 CATL이 하는 거죠. 그거 하겠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장래 사업 계획도 발표했는데, 다만 오늘은 좀 주가가 뭐 악재는 없는데 뭐 주가가 좀 빠져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리파이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머스트 자산운용이 지금 계속 세요. 오늘도 어제도 9.85. 지분은 계속 늘립니다. 그래서 아마 주주권 뭔가 행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스트 자산운용이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리파인 어쨌든 지분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 어떤 행보를 보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3시 16분인데 제가 전달할 건 일단 오늘 준비한 거는 다 해드렸고요. 네. 자, 오늘 이제 장이 이제 마감할 때쯤 다 됐는데 현재 오늘 뭐 주식시장은 안 좋습니다. 일단 조선주만 난리가 났고 하나오션이 13% 그냥 폭발을 했고요. 그 다음 뭐 반도체부터 하이닉스는 좋죠. 왜냐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가 투자를 늘린다고 하니까 그 수혜로 지금 급등했고, LG엔솔은 아까 좀 말씀드린 그 뉴스 때문에 좀 빠지는 것 같고요. 바이오 좀 빠졌고, 자동차가 오늘 빠진 거는 아마 좀 세론도 있고, 관세가 12.5가 아니라 15가 되면서 약간 실망하지 않았나. 근데 어쨌든 저는 최악은 면했다. 왜냐하면 맞췄거든요, 일본하고 유럽하고. 그래서 우려도 좀 있었어요. 관세 20% 되면 어떡하나. 근데 그거에 비하면 선방했기 때문에 지금 급락은 좀 아쉽지만, 여기 위축될 필요는 저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어쨌든 오늘 뭐 SK이노도 그렇고 급락 종목이 너무 많아요. 막 이렇게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래서 오늘 이제 주로 이 수혜주들 올라갔고, 한미반도체는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오늘 어쨌든 급등했습니다. 오늘 모처럼 한 7%. 근데 하나비전과는 같이 안 가는 것 같아요. 하나비전이 경쟁사다 보니까 이쪽은 빠지고. APL 좋았고, 하나그룹 좋았고요. 현대건설 아까 말씀드렸고, 하이브가 모처럼 올랐고요. 네. 다만 오늘 자동차, 2차전지, 바이오, 이런 쪽의 주가는 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삼성도 쉬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이 좀 올랐지만 3,000당 제약은 좀 빠졌고요. 그리고 클래시스 좀 올랐고, 오늘은 엔터주가 또 좋았어요. 엔터주들이 힘을 냈고, 반도체는 오늘 솔브레인도 그렇고 최근에 올랐던 이제 파운드리 관련주들이 일제히 이제 매물 나오면서 주성 실적 우려 이런 게 좀 겹쳤고, HK노인 좋았죠. 6%, 대주전자재료 2차 전진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아난티 오늘 남북경협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난티가 급등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주요 이제 그 거래대금 상위 쪽 보면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하나오션, 일신석재, 뭐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남북경협이나 아니면 실적이나 조선주나
이런 게 좀 올랐고, 반면에 여기 오늘 동행제 LNG 알래스카 관련주는 좀 빠진 것 같고, 하나비전이 이렇게 빠질 이슈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실적이 뭐 나쁜 것도 아닌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8% 빠질 지금 악재 아닌데 좀 약간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오늘 좀 빠져버렸고, 자동차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 뭐 일단 남북경협 이슈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뭐 아난티 중심으로 올랐고, JVM은 이제 실적 때문에 좀 좋았습니다. 반면 이제 자동차 쪽이 좀 빠져버렸어요, 오늘. 그 다음에 어제 올랐던 이지바이오는 또 뭔가요? 완전히 소고기 수입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예. 근데 그거랑은 저는 한국에 수입이 안 되는 건 별개 문제예요. 이지바이오는 어차피 또 저쪽에 어디죠?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도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걸 아니더라도 주가는 싸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주가가 이 소고기나 이런 이슈가 우리나라에서 또 이게 수입 안 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빠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는 저는 뭐 이지바이오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줄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 오늘 이제 시장은 어쨌든 이제 외국인은 샀지만 기관이 너무 많이 팔았네요. 오늘 9천억 때려가지고 주식 시장은 좀 좋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섹터는 남북경협, 조선, 뭐 영화가 좀 요즘에 흥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뉴에서 아마 배급한 영화 하나가 코미디 영화가 좀 인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상한가 갔던 것 같고, 엔터즈 좋았고, 그리고 오늘 컨텐츠가 좋았네요. 반면 자동차나 아까 2차전지, 일부 반도체, 또 철강주 뭐 이런 쪽은 일부 빠지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10분 남았지만 제가 여기서 좀 끝내야 돼가지고 이만 마무리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좀 못한 거는 내일 좀 찾아뵈서 말씀드릴게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